예, 반갑습니다. 송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동미래타임 오재성 소장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성적표에서 주요 용어들 정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지표들을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은 좀 그쪽에 좀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탐구 과목이 있는데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마다 볼 수 있는 탐구 과목도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탐구 과목들 실제 수능 보기 전에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두 분 선생님께 좀 가이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사실 그 이과도 고민이 많고 문과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 뭐 수시랑 연결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게 명확한 답은 없는 거죠, 선생님. 또 어느 과목을 선택인지에 따라 나의 유불리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측도 불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택 과목이 여러 개 있다면 예. 그중에 너가 가장 자신 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 예. 근데 아이들은 보통 이 자신도 의미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하자라는 게 자신이 있는 건데 예. 보통 학부모나 이제 학생들을 보면 이제 특히 문과 같은 경우, 이과도 마찬가지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다양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세계사를 좋아하다가 윤사도 좋아할 수 있고요. 네. 또 윤사도 좋아하고 뭐 다른 과목을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1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그 과목도 좋고 2학년 때 배우다 보면 또 그 과목이 좋고. 그래서 3학년 때 막 3-4개 중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그럼 3-4개를 모의고사 선택했을 때 시험 볼 때는 선택 안 했더라도 예. 나중에 다 끝나고 예. 같이 다 풀어보면 좋겠다. 따로 풀어볼 수가 있군요. 예, 어차피 뭐 프린트해서 예, 예. 직접 풀어보면 되니까요. 거기서 오히려 생각보다 이게 더 점수가 잘 나왔네라고 한다면 굳이 시험 시간에만 풀 이유는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선택을 좀 다양하게 예. 뭐 확인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예. 근데 다 대부분은 그 시험 때만 딱 해놓고 점수가 안 나오니 예, 다시 죽기보다- 4월 달에 다시 예. 다른 걸 선택해서 또 예.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좀 그런 끝나면 방법 좋네요. 관심 예. 있는 거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기 이때까지는 그래도 정하는 게 좋다. 이제 6월 이후에 남아있는 시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통은 6월까지는 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예. 연습해 볼 수는 있거든요. 선택의 다양성을 해보고. 6월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까지. 6월까지. 그럼 예. 6월 이후에 바뀌어도 되는 예, 거예요? 6월 이후에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 그 마지노선을 정한다면 저는 6월까지는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결정할 수 있다. 6월 모의를 보고 보고, 결정한다. 예. 예. 보통들이 사실 이제 저도 또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저는 문과가 문제 같아요. 문과. 아, 그런가요? 예, 왜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제가 이제 또 사례하면서 보셨을 느낀 때. 거지만, 예, 과탐 학생들 자체는 사실 물화생지 1, 2에서 2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과 서울대 예. 지역 균형 받는 학생들이나 정시 지원, 예. 그래서 2 과목 때문에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뭐 작년에 학생들 사례 중에서도 그냥 원으로 그냥 원으로 가던가 아니면 끝까지 그냥 2를 고집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근데 문과는요, 목동에서도 그렇고 외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 만나보거나 해보면 그 2 과목 중에 역시 한 과목을 3학년 때 교과로 하던 과목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모 학교는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해요. 그럼 윤리와 사상을 하는데 한 과목은 이제 사회문화를 정했어요. 예. 그럼 윤리와 사상도 사실 네 번째나 5번째로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과목이긴 합니다만 예. 사상 파트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교과 정도 공부하다 같이 하다가 수능은 안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6월 모의고사까지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송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사회문화는 하고 생활과 윤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는 어떻게 지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위 뭐랄까요? 제가 먼저 의견을 물어봅니다. 넌 어떠니? 그러면 뭐 이미 생각이 있는 애들은 윤리와 사상을 절반 정도 이상 개념을 끝냈어요. 근데 그냥 학교 수업하는 거 보고 할게요. 제가 볼 때 그런 친구들은 거의 80%는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 3번째 과목용의 서브용으로 생활과 윤리를 배경을 책이라도 봐놔. 시간 날 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친구가 소위 그냥 손 놓고 생윤을 하지 않다가 그냥 갑자기 하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 대략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체인지해도 큰 리스크가 없더라. 맞습니다. 학교 진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긴 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없잖아요. 예. 보통 이제 6월 달이나 선택하는데 또 그 진도 역시도 다 다를 테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전범위가 아니죠. 또 그렇죠. 6월에 예. 보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진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배운 부분까지를 체크를 해서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투과목 이과에서 투과목은 정말 이거는 결국은 그 기준이 서울대를 예.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그 서울대 의지에 따라 다르지 않는가. 예. 정말 갈 생각이 있으면 써야 예. 되는 거고 예.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근데 예. 정말 내가 좋아한다면 예. 저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 정말 지난 좋아한다면. 주말에 남학생 상담했거든요. 예. 서울대 근처에 갈 수 없는 애예요. 예. 투하기 때문이다. 어. 눈빛은 서울대야. 예. 하라고 했어요. 근처 가려고 그런 거.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예. 야 너는 지금 너의 성적으로는 지금 전혀 아니잖니? 예. 라고 기죽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알았다. 3학년 대비하면서 열심히 해라. 예. 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6월 끝나면은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우선은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지난주에 만난 여학생이 있는데요. 나이가 28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수의대 진학을 하고 싶다고 이제 수능을 다시 준비를 하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재학생 당시에는 문과 학생이어서 이과 수학도 해본 적이 없고 탐구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의욕이 높아서 이제 생투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투는 공부가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근데 이과 뭐 수학이나 탐구 공부가 전반적으로 안 돼 있어서 다시 원을 선택해서 공부할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 그냥 현재 투를 선택해서 그냥 계속 가고 네.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볼 때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예. 또 유전 파트 생원 하기는 아닌 예. 것 같고요. 예. 예. 이렇게 조금 좀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탐구 과목은 또 어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국어나 수학까지 또 표준 점수가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좀 반절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 맞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점이 뭐 70점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실제로 이게 과목 간에도 좀 편차가 있고 좀 그런 거죠, 선생님.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100분위를 다시 표준 점수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네. 변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주요대학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과가 특히 심하죠. 특히 하나 동점자가 워낙 만점자가 많다 보니까 하나 틀려버리면 100분위가 너무 내려가는 케이스가 보통 많아서. 다 맞아야만 1등급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렇죠. 특히 문과는 이과도 예. 일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 선택이 사실은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예. 부분 때문에. 탐구 과목의 난이도를 약간 좀 어렵게 출제해주면은 그런 부분이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또 그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또 이제 그 부담은 되죠. 여론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에서 물리가 예. 아시다시피 물리 1, 2가 다 예. 만점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이 또 그 기계나 공학 준비한 학생들이 그 물리를 많이 예.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를 잘 봐도 이제 기본이니까 그런 좀 리스크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준 점수도 물원 물투는 거의 67, 뭐 68 이랬던 것 같고 생원생투는 뭐 73, 74 뭐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작년에 참고로 지금 작년 수능께는요 예. 만점 받았을 때 물리원은 66이고요. 예. 그다음에 화원이 64, 그다음에 생원이 67 뭐 이랬습니다. 참고로 예. 그만큼 편차가 이제 생원 생투는 좀 크게 나오는데 예, 예. 물원이나 화원은 아무래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예. 서로 그 간극이 좀 예. 적다 버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만큼 사실 표준 변조- 그런 표준- 점에서 이 표준 점수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공정한 기준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가끔씩. 어쩔 수 없이 상대적 평가라서. 예.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자체 환산 점수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아까 손 선생님 말씀대로 예.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아마 또 계산법이 또 있으니까 예. 그것도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저희가 또 다룰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전국 단위에서 이 정도 학력 평가 성적을 받는다, 모의고사 성적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 가늠하는 것이 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조금 상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보통 100분이 평균으로 잠드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예. 물론 최상위권이야 거의 다 100이니까 뭐 99 정도에서 예. 마무리 되겠지만 이제 그 중상위권, 중위권의 대학들은 또 그 방법들이 워낙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니까, 예. 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마다 공개하는 게 또 평균 백분위를 많이 공개하거든요. 네. 그 컷 자체를. 그럼 그거와 비교했을 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평균 100분이 87이 예. 갑자기 평균 100분이 60이 붙는 아무리 그 선생님, 영역을 죄송한데요. 한다고 우선 이 평균 백분위가 뭔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평균 100분위는 각 예. 영역마다 100분위를 평균 낸 거를 평균 100분위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어가 87이고 예, 예. 수학도 87이고 예, 예. 그다음에 탐구 쪽도 87이면 그거는 예, 예. 평균 100분위 87이 되는 예, 겁니다. 예, 예. 그 탐구는 어떻게 해요? 탐구는 두 과목 플러스 나누기 2. 예, 예. 물론 그것도 평균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0, 95. 그러면 이제 90 플러스 탐구도 우선 평균을 내고.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표준 점수로 했을 때는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예, 예. 청취자분들 중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야라고 했을 때 예. 이 점수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고3이든 고1이든 어떻든 우리 아이 3월달 성적표로 위치가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위치로 뭘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송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가 뭐 90, 90이고 다 탐구도 과탐도 다 사탐도 다 90이야. 예. 그러면 이 학생은 당연히 100분위 평균이 90이죠. 예. 뭐 일명 그게 100평이라고 합니다. 100평. 예, 예. 그러면 그 100분위 평균 갖고 이제 입시 업체들이 정시 배치표를 만들어서 예. 10% 학생들이 문과는 어디까지 쓰고 이과 자연계는 어디까지 쓴다. 예.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잡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소위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까 착한 선생님 말씀대로 탐구 과목도 우선은 나누기 2. 평균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평균 잡고 그러고 나서 국수 영은 어차피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국수영 세 과목에 대한 나누기 3. 예, 국수탐 그렇습니다. 예, 또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예, 예. 그러면 93, 95, 97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그럼 아까 말한 어제도 방송에 말씀드린 뭐 100분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3%, 4%, 1%. 예, 예. 그럼 그게 99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1% 학생이 정시로 이과생이 의대를 쓰느냐, 예. 서울대를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선을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상위 뭐 3개 대학 또는 뭐 6개 대학 또 10개 대학 이런 학교들 또는 뭐 인서울 이런 학교들을 목표하는 부모님들께 그러면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100분위 평균이 또는 누적 100분위가 이 정도는 나오셔야 될 겁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있나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예. 우선 상위권대 문이과 두말할 것도 없이 뭐 다르긴 의학계열 하죠. 그리고 예, 이거 예. 다 뭐 배제할게요. 그냥 예. 어떻든 당연히 마지노선은 100분위 96 이상. 예. 예, 왜냐면 그게 다 1등급 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1등급 이상은 나와서 그게 10위권을 쓰든 그다음에 뭐 상위 6개 대학을 쓰든 예. 당연지사 뭐 사실 96까지가 어느 대학까지 상위권 간다는 게 좀 마지노선이고 위험한 선은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떻든 그 이상 잡고 그다음에 수학이나 국어나 98이냐 97이냐 그 논하는 선으로 우선 96으로 끊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하가 기본적으로 89. 그게 이제 2등급의 100분위가 이제 2등급선이라고 그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100분위 평균이라고 했을 때 거의 2등급 끝이겠네요. 예. 그럼 그 선까지 봤을 때 정시로 15위권이냐 20위권이냐 국순 세단이냐 뭐 이렇게 해서 선을 끊어 보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서울이나 경기권까지다 선을 본다. 그러면 뭐 그 끝선도 문이과 따라 다르지만 예. 우선 지금은 우리가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우선 3등급 컷인 77%. 예. 그러니까 100분위가 봤을 때 저희가 60짜리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소장님 나는 그래도 경기권 서울권까지 끝선은 가고 싶어요. 전철 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 77 이상은 삼턱거리는 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조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시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할 때 가산점, 예. 가중치 이런 거 이제 그때 가야 되고요. 예. 그런 학습법으로 우선 기준선을 좀 저는 잡아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를 100분이 얼마다로 정해버리거나 그렇게 예. 얘기해버리면 그거에 안주해서 공부 안 한 경우도 있군요. 그래서 저는 그 전국연 학력평가든 뭐 모의평가는 좀 약간 다르겠지만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점수를 기준으로 쉽든 어렵든 안정적인 100은 안정적인 100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잘하는 학생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아닌가? 60점이면 예, 예. 어떻게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쉬울 때도 어려울 때도 60점이라면 예, 예. 그러면 올리는 걸 더 목표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 선 그어서
이 몇 등까지는 어디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예. 알고 싶다면 이제 내가 각 대학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모집 예.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예. 거기서 내가 몇 등인지를 그냥 산출하면 되기는 하는데 예. 그러면 아까 박학생 말대로 그 정도 컷이 나옵니다.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이 대략 그 정도 선으로. 예. 그 실제로 이렇게 학력 평가나 모의고사를 이제 거듭해서 보다 보면은 성적이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 성적이 오르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보게 될 텐데 이런 추이를 가지고서의 학습 상황도 보고 이제 뭐 수시나 정시를 좀 이제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그 아이들이 이제 자만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잃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힘들어할 때 좀 조언이나 책짓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 그 서울 정보원에서는 예. 이제 각 학교들의 그 수치를 다 모아가지고 3월 학력평가가 수능까지 얼마나 떨어지는가 올라가는가를 비율로 수치해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1등급에 있던 아이들이 수능 때는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학력평가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또 1등급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일부 있고요. 예. 그럼 그것들을 각각의 아이에 맞게 좀 더 조언해 주는 편으로 예. 가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를 하려면은 뭐 표준 점수보다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평균 100분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예.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예. 만약에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100분위와 그다음 문항별 난이도 보면서 그렇죠. 또 예. 영역별로 체크도 해보고 그 영역별 평균도 확인해보고 예. 그러면서 예. 학교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듯이 이제 뭐 각각의 과목마다의 추이나 이런 그래프도 제공해 주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눈여겨서 보셔야겠네요,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그것도 보면 좋죠.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모의고사 학력 평가에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송 선생님도 말씀 잘 하시고 이제 분석하고 대비하는 건 맞는데 성적이 편차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보면은 학력 평가 모의고사에서 자기 성적이 등급 나온 게 수능까지 나온다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작년 수능에서도 거의 13만 명 남짓이 이제 그 졸업생 검정고시 학생들이 봤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역시 아시다시피 재학생들이 대다수가 정시 파이터로서 정시에 의미를 두는 학생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그분들이 학력 평가는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러면 그냥 자기가 지금 2등급이면 6월, 9월 수능에도 그게 나오는 양 생각하고 수시도 그대로 쓰고 높게 쓰고 막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고3 6월 가서 그제서야 깨우치니 늦은 거죠. 그러니 이 지금 방송 듣는 고3 학부모님들도 뿐만 아니라 고1, 2 학부모님들도 반드시 학평을 오해하지 마시고, 예? 얼마 편차가 올라가냐, 성적이 떨어졌냐, 내 수학이 떨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학원을 더 많이 보내야 되나, 뭐 자습을 더 시켜야 되나 라고 학습법의 대비도 필요하겠으나 이 모의고사의 위치를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질 생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어떤 엄마는요, 아예 현재 재학생들 학평가에서 1등급씩 내리는 엄마도 계세요. 지금 내가 올삼이다 그러면 네. 수능 때 올사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에 학생이든 밑에 학생이든 위치를 오해하지 마시고 학평평가에 대한 위치를 잘 해석해라, 이렇게 저는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그냥 수능 중요성,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마지막 좋은지 좋은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수시 정시 준비하는데 수능이 뭐 두 모집 전형에도 모두 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 모의고사를 또 학력 평가를 활용해서 어떻게 준비해 갈 수 있는지 좀 좋은 팁들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시는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로 나뉘거든요. 명목 경쟁률은 그냥 전체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에 대한 경쟁률. 그렇게 따지면 전년도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높았거든요. 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1.5대 1인데 충원율이 50% 들었다면 이건 예. 다 최저만 맞춰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는 거니까. 예. 특히 치대나 한의대 최저가 높은 학교 같을수록
오히려 수능 최저를 맞추면 좀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정도. 예.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난 모의고사 수능 9시 수능 최저대로 다 쓸 거다. 나는 모의고사 의미 안 둔다. 수능 의미 안 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 여전히 고대나 또 서울대나 이런 데 뭐 상위권대도 있고 밑에도 홍대나 이런 이하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논술도 그렇고요. 그러니 모의고사를 그래도 유지한다면 내 부족한 교과 성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중대 또 작년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응시율 자체에서는 10.7대 1인데 실제 최저 통과는 2.3, 그러니까 1.98대 1밖에 안 돼요. 충족한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5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그래서 최저가 통과하면 그만큼 추가 합격이 돌고 1단계 5배수든 3배수든 이 1단계 통과율도 좋고요. 그래서 결국엔 나의 부족한 내가 지금 3점대, 내가 4점대인데 이 대학을 수시 써서 붙겠어라고 고민하시겠습니다만 3학년 교과 중간기말 잘 끝내시고 모의고사를 끝까지 잘 챙겨서 수능까지 잘 마무리하신다면 이 최저에 대한 학교를 공격적으로 지원하신다면 나의 부족한 교과 성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그 모의고사 성적표 활용에 대해서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주말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